여러분, 해피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자기자본 비율, 좋은 빚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주제로 한번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오늘 마지막 부분이네요. 네, 경제용어 응용편의 18번째 시간입니다. AI 브리핑에 참고했습니다. 함께. 일단 여러분 오늘 시간은 자기자본 비율을 왜 알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총 자산, 자기가 가진 자산 대비 대출을 했다라면 그 대출을 뺀 자기 자본을 말하는데요. 그럼 이것은 개인도 적용될 수 있겠지만은 기업도 그죠? 우리가 창업을 했다라면 그런 그 비율을 알아야지 내가 얼마만큼 투자하고 얼마만큼 내가 내 자본을 이용할 것인지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라면 이 건전하다라는 이 정도면 이 기업은 괜찮아라고 우리가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면 그런 부분을 읽을 수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은행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이 건전의 조건은 기업은 통상적으로 50% 정도면 이 정도면 건전하다라고 평가를 하고요. 은행은 8% 이상입니다. 이렇게 건전하다는 의미는 이 정도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기준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내가 창업을 한다라면, 내가 사업을 한다라면 그것은 본인이 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본인이 정할 수 있는데 그 빚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뭐 그 비율을 높여도 상관은 없겠죠. 그죠? 자, 이것의 도입 배경을 한번 보면 자기자본 비율은 1988년도에 이 바젤위원회에서 도입이 됐다라고 해요. 저도 이것을 직접적으로 그러니까 이 자기자본 비율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배경에 대해서 찾아볼 생각은 뭐 하지를 못했는데 어쨌든 제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의 목적이 은행의 두 가지인데 부도 위험을 줄이고 그 다음에 예금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금자라든지 금융 시스템 자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이것을 도입했다라고 해요. 우리나라는 93년도부터 도입을 했고요. 그때부터 이제 8% 이상을 유지화하자라고 이제 의무화 시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은 이런 걸 하는 이유가 결국은 우리가 개인이든 기업이든 재물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뭐 어떤 위기가 터졌을 때 그게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전 마진을 우리가 이 정도로 이제 설정을 한 것이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창업을 만약에 한다라면 이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내가 내 자본이 우리 개인마다 가진 자본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얼마로 이런 비율을 설정을 해야 될 것인지를 스스로 계산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자기 자본을 100% 할 수도 물론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리스크를 감당할 수가 있다라면 확신이 있다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자기 자본을 100%뭐 했다라고 치는 경우 우리가 자기 자본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가로 집을 내가 매수를 하겠다. 그럼 부동산을 매수하는데 내가 그 돈을 모으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몇 억, 뭐 10억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라면 이 6억을 만드는 시간이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많이 걸리겠죠. 그죠? 자, 그럼 이걸 많이 모을 때까지 내가 전액 현금을 해서 사겠다 하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에 이것을 빚으로 즉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내가 대출을 받는다. 대출도 물론 뭐 받고 싶다 해서 100% 되는 게 아니니까 이 어느 정도의 비율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면 그 대출을 받은 돈을 활용을 하는 것이죠. 그죠? 물론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이자를 내가 감당할 수 있으면 될 것이고 그 이자를 나중에 이자를 넘어서는 수익이 나면 되겠죠. 물론 뭐 그렇게 우리가 자가로 사는 집은 꼭 팔기 위해서라기보다 내가 사는 집이 필요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부동산을 매수를 할 때 이렇게 내 돈을 다 주고 다 모아서 하려면 나는 빚을 내는 게 너무너무 싫다. 정말 그런 거는 불안하다.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생각을 바꿔야지 우리가 돈을 벌 수가 있고 내 재산을 늘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하나 내 집 자가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매수하기 위해서 내가 전액 현금으로 다 모아서 하겠다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라는 것이죠. 그럼 문제는 뭐겠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이것이죠. 내가 그렇게 해서 뭐 6년에 걸쳐서 뭐 10년에 걸쳐서 현금을 모았다 친다라면 자,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받던 그 금액이 유지가 되고 있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동산은 가격이 변하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특별하지 않으면 대부분의 부동산은 돈의 가치도 물론 이제 우리가 변동이 있지만 부동산 역시도 가격이 상승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겠어요? 결국은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이 더 빠르게 자기 집, 자기 자가를 마련할 수도 있고 자기 자산을 늘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빚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걸 과하게 하면 문제가 되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빚은 활용을 해야 되지 내 재산을 빨리 늘릴 수 있고 지킬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안전한 게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갇힌 생각에서 벗어날 때 우리가 지금의 상황을 좀 더 다르게 볼 수 있을 때 행동할 수 있을 때 지금 현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우리가 갖추고 시작하겠다는 마음 이거 정말 대부분 그렇죠. 그죠? 이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뭔가 시작하려면 내가 뭘 못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생각만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렇게 완벽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다든지 아니면 또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을 이렇게 리뷰한다든지 제가 지금 경제의 전문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서도 뭐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완벽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공부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지금 이것을 하나 알겠다라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결국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완벽한 시작은 여러분 없습니다. 그러면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버리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그냥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하면서 부족한 것 외워가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출을 한다면 내가 얼마를 해야 할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내가 갚고 내가 이것을 지금 말씀드린 자기 자본 비율을 얼마를 해서 내가 계산을 해서 내가 지금 이것을 유지하면서 이자를 감당하면 그것이 가능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이 얼마짜리라는 것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늘려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라면 제가 이 영상을 앞에 이 경제용어 응용편의 책에서 나오는 게 앞에 기본편이 있었고요. 기본편 끝나고 나서 있었던 게 지금 하는 응용편입니다. 기본편의 개수가 몇 개였냐면은 여러분 18개였습니다. 그리고 응용편에 역시 18개입니다. 그럼 제가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많이 찍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많이 조회를 했건 안 했건 간에 저는 그만큼 저에게 남겨진 게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보고 하는 것이지 물론 또 도움이 됐다라면 더 좋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준비하고 하겠다라는 이 마음을 버리면은 어떤 도전이든 일단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본 비율을 보고도 이렇게 나의 그 도전에 대해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을 읽으면 이렇게 내가 모르던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마지막 시간으로 자기 자본 비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